멍 붓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붓기 얘기를 처음 한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왜냐하면 저희 병원은 붓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붓기가 무지하게 빠르다, 난 멍 빼는데 한 달 걸렸다,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수술하시고 뭐 열흘 만에 2주 뭐 공연 가시는 가수분도 계셨고, 멍 붓기가 안 생기게 하려면 제일 기본적으로 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주제는 수술 후에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붓기를 가장 빠르게 뺄 수 있는 가이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원장님이 갖고 계신 어떤 생각들과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네네. 어떻게 하면 붓기를 가장 빠르게 뺄 수 있을지 총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붓기는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주제네. 왜냐하면 저희 병원은 붓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붓기와 멍이 별로 없기로 유명한 병원이어가지고, 사실 붓기를 제가 방송에서 안 했던 이유가 별로 없어. 코 절골하시는 분 있잖아요. 코뼈를 부러뜨려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배트맨, 피멍이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박쥐 날개처럼 막 아주 그냥 보라색으로 드셔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난 멍 빼는데 한 달 걸렸다,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저희는 심지어 절골을 해도 한 일주일째 보면 약간 노르스름하게 멍이 좀 있지, 시퍼렇고 막 녹색의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멍 자체도 별로 없는 편이라서, 자랑 아닌 자랑은 저희 병원은 일단 멍 붓기가 별로 심하지가 않다. 그래서 일상생활 붓기가 무지하게 빠르다. 뭐 한번 그걸 전제로 깔고, 하지만 그래도 멍 붓기를 더 빨리 뺄 수 있다면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면 그냥 저희 병원을 예를 들어 한 게 제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수술 직후, 수술 끝나고 보통 3일 정도는 냉찜질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저희 팩을 좀 드리거든요. 코 수술을 하셔도 이렇게 코 보호대 위쪽에 이렇게 냉찜질을 할 수 있는 아이스팩을 좀 드리는 편인데, 수시로 좀 냉찜질을 한 2, 3일 정도는 좀 바짝 열심히 하시는 게 일단 제일 붓기 빼기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심장보다 너무 아래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술비가 마찬가지겠지만,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다리 깁스했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심장보다 수술비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체액이 저류되지 않게. 그래서 코 수술하시는 경우에도 약간 베개가 너무 낮지 않게 베시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주의할 게, 저는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없는데 환자분들이 앉아서 주무세요, 몇 줄 동안. 그래서 저한테 원장님 저 이제 누워서 자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워서 왜 앉아요? 그랬더니 어디서 봤는데 앉아서 자라고 그래서 앉아서 잤대. 계속 소파에서 한 달 내내. 그래가지고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심장보다 너무 낮지만 않으면 돼요. 베개를 치자면 뭐 그냥 조금만 높게, 오히려 불편해서 참 못 자면 더 붓기 심해져요. 그래서 심장보다 조금 정도만 높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냉찜질 좀 강조하고 3일 정도는 그렇게 하고요. 3일차 넘어가면 냉찜질은 좀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일주일까지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한 3일 정도 하시고 눈 주변으로 보이거든요. 멍 별로 없으시면 더 이상 하란 말씀 잘 안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자세, 그리고 이제 수술 이후부터 저희 병원은 모든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시니까 가벼운 산책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요. 너무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지 말고 가볍게, 그때 혈액순환이잖아요, 림프순환. 좀 가볍게 산책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막 밖에가 추운데 막 찬바람 쐬거나 너무 더운데 막 땀 뻘뻘 흘리시는 건 아닌데, 선선한 날씨에는 가볍게 뭐 산책도 좀 하시고 신체 활동 하시는 거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이제 병원이니까 먹는 약도 드리죠. 붓기를 뺄 수 있는 림프순환을 좀 호전을 시켜주는 그런 약들도 보통 한 1, 2주 정도 처방해드리면 멍이 좀 쭉쭉 빠지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수술 직후에 붓기를 빼는 주사도 좀 많이 싸드립니다. 히알루론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싸서 붓기 제거에 좀 도움이 되는 주사도 쏘고, 이렇게 하시면 보통 일주일째 깁스 끌었을 때 생각보다 멍 붓기가 별로 없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호박즙, 민간요법, 그 성분이 너무 지나치게 좀 믿을 수 없는 성분이 아니라면 다 드시는 거는 뭐 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너무 뻔한가? 네. 그리고 저희 사실 저희 스페셜은 메디컬 스파를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메디컬 스파라고 해서 수술 환자분들 이제 한 일주일 차 때 깁스 끄르고 나면 일주일 동안 막 눌려 있어서 피부도 쪼글쪼글하고 약간 멍도 있고 부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스파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팩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크라이오에서 초음파도 좀 해드리고, 그다음 데콜테라고 해서 이렇게 가볍게 두피나 목, 어깨 주변에 마사지, 그다음에 코 주변에 코를 너무 건드리지 않으면서 얼굴 쪽에 림프 순환을 해주는 그런 마사지 프로그램도
환자분들이 원하시면 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좀 더 쭉쭉 빠지거든요. 또 하나 더 있다면 보통 저희 병원은 이제 수액 프로그램도 사실 있긴 있어요. 붓기를 빼는 수액이 있거든요. 환자마다 좀 쓰는 건 다른데 비타민 베이스에 L카르티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잘 믹스해서 붓기를 빼드리는 수액 프로그램도 좀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보통 한 1, 2주차, 2, 3주차부터는 붓기 멍은 별로 걱정 안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병원 스케줄은 보통은 이 정도고요. 환자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 수술 당일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해서 한 3일 정도는 냉찜질을 좀 꾸준히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자세를 조금 너무 경직되지 않게 그냥 심장보다 살짝 이 정도만 해도 좀 괜찮다 생각하고 가벼운 신체 활동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너무 혈압이나 체온이 막 올라가는 가령 뭐 화장실에서 너무 이렇게 힘을 준다든지 머리를 감으려고 막 이렇게 머리를 거꾸로 막 이렇게 물구나무 서는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고개를 숙이셔서 혈액이나 림프액이 쏠리지 않게 그 정도까지만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봤을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 그다음 영양제도 얘기긴 하던데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붓기를 빼기엔 더 전문적인 의약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영양제를 추천해드리진 않고 사실 저희는 더 직접적인 전문적인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수액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드시라는 말씀을 제가 잘 안 드리긴 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면 그 성분이 너무 지나치게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면 뭐 드시는 건 괜찮다 생각하고 간혹 부목을 일주일 정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부목을 혼자 제거해서 보신다거나 부목이 좀 중요한 게 사실 그것도 좀 디베이트가 있어요. 제가 어떤 학회에 갔는데 코 성형 이후에 우리 그 스플린트라고 하잖아요. 이 딱딱한 부목을 된 군과 안 된 군에 비교해봤더니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스프린트는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발표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올해도 해본 결과 스프린트를 안 하면 컴프레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꼭 하는 편인데 6일에서 7일 정도의 컴프레션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잘 눌러주고 너무 표정을 막 이렇게 막 세게 짓는 걸 모양이 틀어지는 걸 수 있고 붓기도 더 부을 수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깁스를 환자분이 자주는 아닌데 간혹 뭐 가령 일주일째 저를 만나긴 했는데 뭐 보통은 환자분이 전날 밤 새벽에 자다가 떼었다 아니면 제가 살짝 떼봤다 이렇게 해서 떼고 오신 분이 있는데 보통 부목은 그래도 처음 수술하신 분들은 일주일 정도를 유지하시라고 항상 좀 권유드리긴 하거든요. 더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피부가 너무 짓무르거나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 조금 스케줄 따라서 뭐 하루 정도 일찍 끓는 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깁스는 저는 일주일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저는 지금까지 제 경험상은 그것도 그 수술 끝나고 저는 깁스를 굉장히 좀 정성스럽게 하는 편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와 달리 제가 되게 꼼꼼하게 잘 누르면서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지 않게 또 그 보형물이 흔들리지 않게 매니지를 하고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잘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또 붓기 빼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원장님 또 성형 후에 챙겨 먹어야 되는 식단이나 뭐 이런 영양소가 있어요? 식단은 딱히 뭐 제가 못 먹게 하는 거는 보통 너무 맵고 짜고 기름진 거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탄수화물 위주 이거는 제가 조금 붓기 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수분 섭취 충분하신 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뇨작용 성분이 있는 뭐 커피나 허브티 이런 것들도 좀 드시면 너무 불면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도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좀 더 빨리 빼고 싶다면 사실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 가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붓기 수액 프로그램도 있고 매트릭스 팩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전문적인 림프순환 마사지나 팩이나 이런 거 하시면 진짜 빨리 빠지거든요. 예. 심지어 그건 피부도 좋아지는 거니까 왜냐면 또 하고 나서 못 씻거든요. 사실 그 붓기도 붓기인데 이걸 빡빡 씻을 수가 없으니까 피부가 좀 이제 더러워지고 독소가 많이 쌓이니까 그것 또한도 문제인데 그런 것도 같이 케어해 주니까 사실은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집에서 하실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목을 잘 일주일 동안 유지하시면서 초반에 좀 냉찜질 하시고 가벼운 신체 활동 하시면서 물 드시고 허브티나 약간의 이뇨작용이 있는 차를 너무 불면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셔서 소변 활동을 좀 더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몇 개만 또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피가 쏠리는 모든 행동들 아까 뭐 화장실에서 너무 힘주거나 뭐 과격하게 운동하시거나 고개를 거꾸로 막 이렇게 숙이고 계시거나 이렇게 너무 얼굴 쪽에
체액이 너무 몰리지 않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음식도 너무 짜고 맵고 기름지게, 쉽게 얘기해서 체내 삼투압을 너무 높여지지 않는 음식을 좀 가려서 드시는 것들, 그 정도가 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웨이트나 헬스나 사우나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럼요, 있죠. 근데 웨이트도 제가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너무 이렇게 해서 얼굴이 찡그러지거나 너무 혈압이 확 올라가시는 거는 초반에 한 그래도 한 1, 2주, 2, 3주 정도는 뭐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부먹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부먹을 끓는 상태에서 멍이나 붓기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가벼운 웨이트도 좀 가능한데, 너무 무게를 치셔서 얼굴이 찡그러지지는 않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영은 뭐 당연히 그거는 코에 물이 들어가니까 안 될 것 같고, 사우나는 뭐 하셔도 되는데 보통 여기 상처 부위 때문에 상처 부위 절개 라인 쪽에 너무 땀 흘리거나 물 닿으시면 안 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사우나는 보통은 상처가 좀 회복이 다 되신 상태에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회사로 복귀하는 거를 수술 후 그럼 딱 일주일 정도 잡으면 될까요? 보통 회사 복귀는 그 수술하고 다음날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깁스를 하신 상태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거든요. 일은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PD님의 요점은 누구를 만나야 될 때 어느 정도 붓기가 빼져. 근데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보통 저는 뭐 일주일 때 깁스 끌었을 때는 끓이고 하루 정도만 지나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멀쩡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일주일 정도 뒤부터는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하시고 어느 정도 뭐 괜찮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 우리가 살성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파랗게 멍이 있거나 뭐 부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딱히 언제부터 무조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보통은 저희는 한 1, 2주 뒤부터는 충분히 뭐 대부분 한 95% 이상은 그냥 다 일상생활 하셔도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무보형물이고 절개도 안쪽으로만 해서 거의 흉터 없으면 그런 분들은 거의 진짜 하루만 해도 일상생활이 될 수 있나요? 그래도 보통 무보형물 하고 해도 보통 테이핑은 다 해야 되거든요. 그 테이핑과 깁스는 한 빨리 떼면 뭐 무보형물 아예 콧대 아무것도 안 넣고, 그래도 전 보통 5일 이상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깁스하는 기간이 5일에서 7일 정도 있는데, 그 기간 지나서 깁스를 뗐을 때 일상생활 거의 바로 하죠. 그 일상생활은 다 원래 가능하고, 이제 누구를 만났을 때 되게 이렇게 멍붓기 거의 없는 상태는 깁스 떼면 바로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또 방학이 끝나기도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하면서 이런 또 호소형이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직장인분들은 연차를 며칠 내야 돼 또 하실 것 같아서 좀 이런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병원에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빠르게 꼭 시간 많이 안 내도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생활 복귀는 수술 다음부터 바로 가능한데, 남들과 만났을 때 사회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멍붓기를 빨리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계속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중요하고, 또 병원에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큰 비용 부담 없으시다면 당연히 확실히 빨리 빼주죠. 근데 그런 거 없더라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지나도 다니실 때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분이나 인플루언서 같이 정말 시간이 금이고 그거를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신 분들은 원장님도 그 병원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정말 메디컬 스파까지 해서 빠르게 그럼 복귀가 가능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럼 그렇게 하고 계신데, 뭐 수술하시고 뭐 열흘 만에 미주 뭐 공연 가신 가수분도 계셨고, 물론 코는 좀 막히는데 코 안에 답답하고 막히는 거는 열흘 만에 절대 안 되거든요.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문제 없이 실밥 그냥 다 끓이고 바로 가셨는데 뭐 괜찮았던 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자랑인데, 멍붓기가 안 생기게 하려면 제일 기본적으로 수술을 좀 잘해야 됩니다. 특히 멍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절골, 또 흰코 교정, 뭐 이렇게 코 두꺼울 때 절골에서 이야기하고 콧대 피고 이럴 때 이제 절골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얼마큼 깔끔하게 잘 절골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피를 많이 낼수록 멍이 크게 들어요.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깔끔하게 쳐내고 플랩도 아주 깔끔하게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술을 좀 깔끔하게 빨리 잘 하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멍붓게 없어요. 그래서 수술자의 그 테크닉, 깔끔한 테크닉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멍붓기 있으시면 앞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훨씬 더 복귀가 빠르실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문득 든 생각인데, 그럼 진짜 수술을 잘 하시는 분이 첫 수술을 했으면 나중에 혹시나 정말 1% 부작용이 생겼더라도 원장님 다시 열었을 때 이분은 진짜 코 수술을 그래도 잘 해놔서 처음 한 사람처럼 코 안에나 이런 살성이 좋다라는 그런 케이스도 있으신가요?
재수술을 워낙 많이 하니까 열었을 때 이건 도대체 수술을 어떻게 했길래 막 이런 게 있고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었다. 재수술은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리고 또 애매한 게 오히려 코를 좀 어설프게 살짝만 건드려 놓으면 내가 할 때 더 편한 경우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선생님한테 했다고 쳐봐요. 코를 너무 많이 건드려 놨어. 코를 그냥 거의 분해해서 재조립해 놨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부가 아주 그냥 유착되고 딱딱해지고 흉살이 많이 지기 때문에 박리부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엄청나게 잘한 사람이 수술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수술할 때 더 쉽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만큼 코에 많이 손을 대놨냐에 따라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오히려 되게 코가 너무 심각하게 부작용이 있어 보이는데 열고 들어갔더니 그분이 정말 아주 미니멀하게 건드려서 그 부분만 딱 교정해 주니까 너무 깔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했다고 해서 했는데 너무 코가 완전히 너무 손을 많이 대놔서 정말 뒤에 사람이 손대기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러면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네. 원장님 코 설명을 할 때 피부 줄기세포까지 같이 하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같이 회복하면서 피부 좋아지고 그렇게도 하시나요? 사실 재수술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 재수술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 피부입니다. 코 피부가 수술을 할수록 점점 딱딱해지고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고 흉살이 지니까 피부가 늘어나질 않아요. 늘어나질 않고 딱딱하면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줄기세포를 뽑아서 코에 이식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거 하는 이유가 피부를 좀 재생시키는 겁니다. 피부 재생시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늘어날 수 있게. 근데 보통 이제 줄기세포 뺄 때 조금 더 빼달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코에는 보통 한 1ccm에서 충분한데 좀 남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얼굴 피부 쪽에 같이 시술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또 저희는 이제 줄기세포 할 때는 쏠 때 아프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보통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수면 마취 상태에서 구축된 코에도 쏘고 또 주변 얼굴 피부 쪽에도 줄기세포로 시술을 해드리거든요. 줄기세포를 맞으면 줄기세포는 파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더 두꺼운 니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멍 붓기가 좀 와요. 그래서 아직 수술은 안 했는데 멍 붓기가 생기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붓기 프로그램을 해드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 메디컬 스파에 보내드려서 림프 순환도 도와주고 팩도 해드리고 해서 붓기를 좀 빼드리면 붓기도 빠지면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시거든요. 그 뽀송뽀송해진 상태에서 이제 수술 들어가시고 뭐 이렇게 또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줄기세포가 몇 년 전만 해도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코 구축 위주로 좀 많이 쌌는데 요즘 트렌드가 요즘 청담종 쪽도 그렇고 피부 미용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왔어요. 줄기세포가 어차피 줄기세포 맞을 거 조금 더 뽑아서 얼굴도 같이 쏜다. 이게 좀 트렌드긴 해요.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멍이 들으시거든요. 멍 붓기가. 네, 그러면 멍 붓기 프로그램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코를 통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피부까지 같이 한번 해봤다가 원장님한테 계속 피부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럼요. 코 재수술을 오셔서 코에 피부 재생을 위해서 줄기세포를 맞는데 줄기세포가 남으면 이제 얼굴도 쏘잖아요. 피부에 자기 줄기세포를 놔주면 피부의 생체 노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게 한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하시면 아주 좋거든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수술 때문에 했는데 수술 잘 되고 그럼 코가 또 되게 이뻐지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피부도 좋아지시면 만족감이 좋으시잖아요. 4, 5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계속 맞으세요, 사실은. 그럼 되게 좋아요. 사실 저는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줄기세포만 꾸준히 피부에 잘 해주고 가끔씩 이렇게 팩만 피부에 잘 해줘도 사실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줄기세포를 얼굴에 한 1년에 2-3번씩 좀 해드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젊어져? 이런 얘기 좀 들으시더라고요. 얼굴 피부에 줄기세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저도 그 몇 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생겨서 줄기세포 시술의 제일 중요한 점은 그 줄기세포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타겟에 잘 깔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늘었어, 노하우가 내가. 그래서 요즘 아주 만족도가 좀 높으시고 그거만 하러 오신 분이 좀 꽤 사실은 많긴 합니다. 원장님도 1년에 3번 정도 계속 맞고 계신 거죠? 저는 보통 줄기세포를 이제 전신으로 맞아서 몸 관리를 하고 있고 뭐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좀 여유가 되시면 오셔서 좀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은 꽤 있긴 합니다, 사실은. 그럼 방학 기간이 끝나서 빠르게 붓기 제거하고 사회로 동화나가는 분들을 위한 좀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유튜브 하면서 붓기 얘기를 처음 한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수술 이후에 멍 붓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고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수술 이후에
붓기를 빼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설명드렸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정보 외에도 사실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참고해서 하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좀 지나치게 너무 상업적인 그런 것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뭐 이걸 먹으면 쭉 빠지고 이 약 꼭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약간의 상술이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장 깔끔하게 수술할 수 있는 병을 찾아 수술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셔도 그렇게까지는 일일이 막 챙겨 먹어야 되지는 않지 않나라는 조언을 좀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는 박지열 원장의 코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